박세용 심사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분산 투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스테이지나 섹터에 나눠서 분산을 하게 되면 말씀 주신 것처럼 훨씬 더 오랫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서도 후기 기업들을 통해서 현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이나 법인에서 분산 투자를 각 개별로 하나하나씩 이제 개별 딜로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투자 조합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투자 조합의 종류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국내에서는 투자 조합이 이제 시드 단계에서는 개인 투자 조합, 시드 엔젤 단계죠. 개인 투자 조합이 있고, 근데 이 개인 투자 조합이 꼭 시드 엔젤 단계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 비전에서는 아무래도 분산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시드만 담지는 않고 뭐 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레이트 스테이지, 미드 스테이지를 미러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보통의 이제 벤처 캐피탈이 많이 결성하는 그 투자 조합이 있습니다. 벤처 투자 조합은 뭐 블라인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로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만 투자하느냐 아니면 분산해서 여러 종목에나 투자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분산해서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이제 블라인드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눈 감고 투자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용사를 그냥 믿고 투자한다. 맞습니다. 예, 그 회사가 뭐 벤처 캐피탈, 뭐 스틱이다, IMM이다 이렇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회사 이름 보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뭐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 일일이 뭘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의 역량을 보고 돈을 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맡겨줍니다. 그 벤처 캐피탈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이제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냥 완전히 블라인드보다는 이제 프로젝트 몇 개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프로젝트가 요렇게 조합이 되니까 이게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절반 이상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30-40%는 저희가 나중에 뭐 6개월, 1년 사이에 알아서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건 또 이제 세미 블라인드라고 해요. 반쯤은 블라인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에만 하면 그냥 프로젝트 펀드고, 프로젝트가 두세 개다 멀티 프로젝트 펀드고, 세미 블라인드, 블라인드 이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뭐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고,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엑셀러레이터는 2가지의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투자 조합이고요. 두 번째는 벤처 투자 조합인데 각기의 좀 차이점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조금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줬었던 분류가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사업사, 그러니까 신기술 금융사가 운용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 이하 혹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단위가 조금 더 크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펀드가 조금 더 많은 경우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등록할 때에 신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 범위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미 블라인드나 프로젝트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최근에는 신기사가 많아지면서 블라인드 펀드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모펀드가 있죠. 사모펀드라고 하면 PEF라고도 저희는 부르는데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입니다. 보통은 이 프라이빗 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나 아니면 바이아웃, 결국 바이아웃을 하는 투자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전문 투자자형 사모펀드, 그 다음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이렇게 2가지가 현재 이제 업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 투자자형 사모펀드 말 그대로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거고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가 보통 운용을 하고, 여기는 이제 기업의 경영 지분을 많이 가지고 와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모펀드라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고 불립니다. 사모펀드는 아무래도 좀 개인분들이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더 어렵죠. 왜냐하면 기관들도 뭐 100억이 아니라 뭐 1000억, 수천억을 그 펀드에 이제 출자를 해서 그 펀드가 뭐 1000억에서 조 단위 몇 조짜리 펀드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홈플러스 이런 거가 사실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는 경우고,
뭐 현대상선의 뭐 LNG 사업 부문 그런 데를 아예 통으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합니다. 보통은 연기금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 개인들은 참여하기 어렵고 참여하는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되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상장 주식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경영을 아예 하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경영자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거의 자기 사업하듯이 그래서 사모펀드가 좀 커지다 보면 아예 대기업 집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MM이 한동안 이제 대기업이었는데 어쨌든 그 사모펀드도 대기업 집단이 될 정도로 이 사모펀드는 좀 규모 단위가 큰 영역이라서 좀 개인분들이 알고만 계시고 이제 사실 저희도 사모펀드 아직 이제 저희도 사모펀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아주 커지면은 뭐 사모펀드 딜, 뭐 바이아웃 딜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엔젤, 시드, 뭐 프리 IPO 상장 이후에 뭐 몇 잔인 이런 투자까지는 하지만 뭐 진정한 의미의 사모펀드 딜을 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기랑 벤처 투자 쪽이 숫자로는 되게 많고 그리고 업사이드도 되게 높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비상장 투자는 이 초기 단계의 어떤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들 잠재 유니콘들을 육성하는 그 생태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사모펀드는 아무래도 좀 현금 흐름이 빵빵 나오는 뭐 커피 브랜드 뭐 무슨 공장 뭐 발전소 뭐 이런 심지어 항구 막 이런 것들도 사모펀드들이 인수를 하죠. 그래서 영역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사모펀드가 하고 있는 비상장 투자와 저희 어떻게 보면 벤처 업계에서 하고 있는 비상장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모펀드는 조금 더 현금 흐름이 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인수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투자나 인수를 많이 한다. 그리고 비상장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저희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를 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